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죠. 그 속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차라리 카투샤를 털지 그러니? 예,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휴가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국방부가 확연을 해줬고 국방부 장관까지 나와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점점 사그라들려고 할 즈음에 검찰이 다시 치고 나와가지고 화력을 지피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그러면서 국방부가 하고 있는 얘기는 틀린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여론적으로 사인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국방부나 국방부 장관이 하는 얘기를 믿지 못하게 하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한테 이문정을 보낸 장군을 날린 거에 대해 멍군을 날린 거죠. 이문정을 보내? 오케이. 나는 압수수색. 마치 추미애와 윤석열이 100m 떨어져서 서로 장기를 두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먼 거리 장기를.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카투샤 단기 사병의 그 3일간의 연장 휴가, 그것도 다리가 수술한 사람, 그냥 그것도 아니고 다리 수술한 사람, 그리고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도 수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의 3일 휴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방부를 털었는데 막상 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발견됐죠. 구테타 모의가 발견이 됐어요. 청와대와 기무사가. 황교안 수사 받았나요? 조홍천은 아예 도망가게 해외로 도피하게끔 그냥 방기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기소 중지해버렸죠. 그리고 쟤네들은 그 구테타 모의한 거는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다면 생사람 잡지 말라고 저 국힘당에서 계속해서 주장했죠. 구테타를 모의한 거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하는데 그 3일 그 휴가 연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방부를 턴다? 정말 이런 일은 너무나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의 이 불공정이라는 거. 전효영 학자님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되게 가슴을 쳐요.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고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젊은이가 있습니다. 초강력 마약인 LSD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마약을 가지고 입국하다가 적발됐는데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젊은이도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 일에 대해 부모 찬스의 말을 쓰지 않았고 부모가 서민이었어도 집행유예 받았겠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역한 사병에게 물어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을 두고는 부모 찬스라는 말을 쓰고 부모가 서민이었어도 휴가 연장됐겠냐고 묻습니다. 불공평과 불공정의 화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하기 또 지칩니다. 징글징글합니다. 소집 해제도 아니고 군대도 안 갔다 온 김웅이나 하태경이 미친 듯이 떠드는 걸 보면은 진짜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진짜 애들이 너무 많이 모자라 보이죠? 아휴. 네, 여러분. 일단 중요한 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랑 공수처법이에요. 지금 민주당한테 여러분, 우리 국민들 물어야 돼요. 지금 너네는 검찰개혁 할 의지가 있냐. 할 의지가 없다면 분명하게 밝혀라. 하는 척 하면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막 이렇게 인터뷰 하면서 언론개혁 할 거고 우리한테 맡겨주시고 믿어주세요 막 하는데 한두 명이 얘기하면 뭐예요. 전체가 다 한꺼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1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아예 미동도 안 하잖아요. 몇 명을 가지고 이걸 가겠다고요?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며칠 전에 검찰 알바에서 황희성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원래 그 법안보다 더 후퇴한 법안이 나왔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 권한이 더 늘어났고 핵심에 정말 딱 검찰의 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전관예우를 쓸 수 있고 재벌들을 후려칠 수 있는 그 수사 범위는 다 가져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대통령 시행령인데 이건 법무부가 단독으로 이걸 주도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대통령을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거거든. 민주당 안에 이 검찰하고 같이 붙어먹는 애들이 지금 숨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미친 안을 내놓고도 어느 누가 이 안을 만들었고 초안을 작성했는지 어느 국민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지 모르는지 말을 안 해요.
국민은 알 권리가 있어요. 이런 법안을 만들고 초안을 작성한 자들이 누군지.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이면서 지문을 남기지 않고 이름을 남기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 방통위에 추천해놓고도 그 사람 누구 추천했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김홍걸 같은 인간을 누가 추천했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양정숙도. 열린 공천, 시스템 공천 얘기하면서도 저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양정숙이나 김홍걸 같은 사람이 돼요.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앞에서 나와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거의 반대에 있는 사람, 핑크당에 가도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반수 이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표는 받아야 되니까 민주당에 있으니까 티는 못 내요. 김혜영이나 박용진이나 조홍천이나 이런 사람 앞세워서 스피커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대표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누군지를 이제는 밝힐 때가 됐다. 그 사람들도 이제는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해야 되고요. 민주당한테 분명하게 물어야 돼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1호로 천명한 검찰개혁을 할 의지가 민주당에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임기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시간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잘 기억해보세요. 총선 전에 그 민주당의 그 몇몇 의원들 박범계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두 명 의원이 나서서 지금 현재의 공수처법 가지고는 사실상 공수처가 출범될 수 없다. 7월 25일에. 왜? 핑크당이 추천 안 하면 끝인 거고 추천한다 하더라도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 아닌데 이게 어떻게 나오겠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법안이다라는 말들이 되게 비판이 많다 그랬더니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죠? 반드시 7월 25일 날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랬잖아요. 근데 7월 25일이 지났는데 그때 뭐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또 사건 나서 지나갔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부동산 3법 통과시키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 8월 30일 날까지 국회의장이 기한을 주고 그걸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한다라는 백혈원의 개정안이 나와요. 저 그거 보고 사실 되게 짜증이 났지만 그날 민주당을 칭찬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백혈원의 안은요. 다시 또 국회의장이 추천한 다음에 50일이라는 시간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넘어가는 거예요. 올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공수처 물 건너가요. 못해요. 이거는 그냥 쟤네들한테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거든. 8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하더라도 쟤네들이 귀퉁으로 드나요?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인데 법을 지키지 않아요. 백혈연의 안은 핑크당이 추천을 안 할 경우에 이 국임당이 추천을 안 할 경우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랑 법학전문대학원 협회 이사장이 대신 임명하는 걸로 바꿨어요. 얘네들 작년에 조국 교수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거 반대했던 애들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는 추천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다시 시간이 가는 거예요. 백혈연의 안은요, 플랜 B가 없어요. 그냥 시간만 끄는 거예요. 하는 척 하면서 그냥 안 하는 아니에요. 생색만 내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 여당이 발의한 이 공수처법은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요, 정말 꼴통의 꼴통. 양승태 같은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누구도 공수처장이 될 수 없어요. 지금의 현행법으로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여당 인사 2명, 여당 인사가 아닌 그 2명. 법무부 장관 누가 될지 법무부 장관 빼고요. 법원행정처장 보수죠. 대한변협 보수죠. 야당 보수죠. 3개 중에 7개의 보수 인사 추천해요. 근데 그것도 겨우 섞어서 추천한다 하더라도 7명 중에 6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즉 핑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체제예요.
그럼 쟤네들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태극기에 가까운 사람밖에 없거든요. 공수처 추천위원회의 사람들이나 백혜련이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이 법학교수회라든가 법학전문대학원 얘네들의 이 보수성을 이렇게 보면은 공수처장은 오히려 정말 극단적 꼴통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금의 현행법으로는. 검찰총장은 차라리 법무부 장관의 지위라도 받죠. 근데 공수처장은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근데 그 사람이 임기 4년 동안 그냥 나라를 뒤흔들려고 하면은 마음 놓고 뒤흔들 수 있고 누구도 그 검찰총장을 막을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정치성이 다분한 사람들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시간 끌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주당은 개정을 할 거면은 국민이 선출할 수 있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출마하고 국민이 선출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제가 볼 땐 말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공수처의 장의 그 위임을 국민이 위임해 준 걸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적합해요. 지금 대한민국 체계에서는. 그래야 그나마 따를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국민을 무서워하고 공수처장의 임무를 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을 통해서 검증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상태의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주당한테나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훨씬 더 위험한 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통과될 법도 아니지만. 민주당의 안들은요. 대체로 보면 플랜 B가 없어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감안한 그 안전장치나 그 촘촘함이 없어요.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야. 그냥 대충대충. 무슨 간해수공업으로 뭐 하나 국수가락 뽑아내듯이. 제가 그래서 박범계나 백혜련이나 이런 사람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만 안을 내고 하지 말아야 될 안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고 언론 플레이는 잘하거든. 이제부터는 정말 검경사건 조정안이나 공수처법을 제대로 개정하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거를 국민들은 물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도 커밍아웃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가 민주당 안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준 열매만 따먹는 저런 기회주의 정당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국민들은 빨리 지금 생각하는 걸 바꿔야 돼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